몇 번 참아줬더니 계속 선 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 있죠. 매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히고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나만 속이 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례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례함 아래에 깔린 심리적 이유를 알아보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대처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소정님, 무례한 말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되고요. 왜 항상 그러는 걸까요? 맞아요. 무례한 말 들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그렇게 말할걸. 왜 난 늘 말문이 막힐까? 하면서 너무 아쉽고 화도 나요. 그런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 예의 있는 사람들과 상식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무례함에 대비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예상 밖의 무례함, 공격성 앞에서 멈칫하면서 내정지가 왔다는 건 자기 방어를 위한 건강한 정서 반응일 수 있어요. 나를 지키려는 본능이 일종의 정지 버튼을 누른 거죠. 그래서요,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서 내가 답답한 사람이거나 바보 같은 건 아니죠. 또 다른 경우로 순간 욱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나중에 너무 정색했나? 왜 그렇게 버럭했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괜찮아요. 무례한 순간에 세련되고 우아하게 대응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한마디를 내뱉는 건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에서는요, 그럴 수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 멋지게 말로 받아치는 것보다 다시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땐 분명한 말보다도 태도나 분위기로 경계를 보여주는 게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이 태도나 경계가 먼저 갖춰지면 말은 저절로 잘 나오게 돼요. 근데 도대체 무례한 사람들은 왜 항상 남을 깎아내리고 기분 나쁘게 굴까요? 지속적으로 무례한 사람, 무례함이 성격인 사람은 마음에 큰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이 결핍을 꼭 이해하거나 받아줄 필요는 없죠. 그건 그들의 문제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그렇게 살라고 두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들의 무례함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심리적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분명 도움이 돼요. 무례함은 진짜 저 사람 문제구나 하고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그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여유에서 나를 보호하는 태도와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례함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결핍을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의 결핍이에요. 이 어떤 무례함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어요. 내적인 불편감이 공격적인 언행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기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란 존재에 대한 불안이 생겨요. 이 불안함을 적개심과 공격성, 비아냥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자신만만한 척해도 속은 텅 비어있고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자기가 계속 괜찮은지 확인하게 돼요. 자기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 묘한 불안을 계속 느껴요. 이걸 감추기 위해 계속 날이 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별뜻 없는 언행을 오해하거나 미리 막아내려고 방어적이고 선빵 날리듯이 먼저 상대를 깎아내려요. 결국에 자기다움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거나 공격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허약하고 흔들릴수록 남을 깎아내려야 겨우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례함은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 또는 그 진정한 자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서울 때 내뱉는 신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공감의 결핍인데요. 무례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 마음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감이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건데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까지 와서 닿지를 않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마음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모르니까 타인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이 상처가 되는지 어떤 행동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지 눈치채지를 못해요. 이런 이유로 사회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모르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사람들에게 자기 말이 상처가 될 거란 걸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난 그냥 조언한 건데 걱정돼서 한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 무례함을 합리화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진짜 배려나 걱정은 그 말의 내용보다 방식에 담겨 있어요.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인식과 조절의 결핍인데, 무례함의 밑바닥에는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 미성숙함이 있어요. 자신이 왜 불편한지, 뭘 원하는지를 스스로도 정확히 모르니까 그걸 괴상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버럭 짜증을 내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비꼬거나 애매하게 찔러보거나 등등등 엉뚱하고 불쾌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무례함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배려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구를 느끼고 있는데 스스로 인식이 잘 안 되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을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또는 욕구를 인식했다 해도 이걸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삐딱하게 굴면서 상대가 눈치채주길 바라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을 한 다음에 그걸 올바르게 표현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무례함이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타인을 흔들고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기인식은 내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세 가지 핵심 결핍은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 아래에 숨어있는 심리적 뿌리예요. 무례함이라는 건 그들의 결핍이 되는 목소리인 거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굳이 어울리고 감정을 소모하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직장, 가족, 모임처럼 당장 끊어낼 수 없는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바로 불쾌함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도움이 돼요. 먼저는 비언어적인 반응부터 시작해보고 익숙해지면 언어적인 표현까지 시도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요, 말로 멋지게 받아쳐야 한다는 그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때론 무반응이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본능처럼 뭔가를 하려고 해요. 당황해서, 민망해서, 혹은 분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괜히 웃기도 하고요. 사실은 기분이 엄청 나쁜데 무의식적으로 이걸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에 행동을 통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춰야 해요.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당한 내가 뭔가를 하려는 걸 멈춤으로써 무례함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나의 멈춰진 행동이 곧 상대방에게 전하는 무언의 경고가 될 수 있어요. 무례한 말에 웃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그냥 잠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앞에 물이나 커피가 있다면 그걸 잠깐 마시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내 감정을 좀 정리하고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또는 그저 말없이 상대를 바라보거나 혹은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 이런 비언어적인 반응은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해요. 상대방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멈춤과 무반응 속에서 뭔가를 느꼈을 가능성이 크죠. 말없이 흘러가는 그 어색한 공기, 내가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 순간은 상대방에게 방금 네가 한 말 무례했어 라는 그 기분 나쁨의 신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기분을 드러내는 방식은 상대방을 곧바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비교적 쉬운 대응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비언어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여유가 된다면 말로써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도를 확인해요. 지금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내가 이해한 의미가 맞아? 그 말은 무슨 의미지? 하는 식으로. 방금 당신이 한 말 진심이야? 당신이 지금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니? 이게 제정신으로 한 말이니? 다양한 중의적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나의 불쾌함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이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가 실수한 것 같으면 지금 정정해 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또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나의 기분 상태를 바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좀 불쾌한데? 그거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 너 지금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짧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런 대응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얼굴이나 귀가 엄청 빨개진다든가 목소리가 완전 염소처럼 떨릴 수도 있어요. 내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나 후회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애초에 문제를 만든 건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상대가 무례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시작된 거예요. 정당한 불쾌감은 정당하게 표현해도 돼요.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고 심지어 욱해도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런 시도를 한번 하고 그 상황과 내 상태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걱정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떨리고 흥분되는데 묘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대응을 못했어도 나중에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땐 말 못했는데 사실 그 말 좀 불편했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봐도 되고 나중에 통화를 해도 좋죠. 이 무례한 언행엔 소비기한이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무례함 때문에 느꼈던 감정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요. 뒷북치는 거 아닌가? 고민하지 말고 무례함을 당했다면 나중에라도 표현해보세요. 분명 의미가 있는 시도예요. 이 방법들이 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감당해야 할 감정적 스트레스들이 커요.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렇게 했어도 여전히 무례한 사람들 있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무언가 시도해보는 게 가만히 당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내 정서, 느낌,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정이라는 내부 신호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놓치거나 누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말문이 막히고 반대로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연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믿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느끼는 것부터 허용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기분 나쁘다. 이 말 좀 상처였어. 그 감정을 내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걸 스스로 확신하는 거. 내가 느낀 불편함은 너무 예민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느껴도 되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말로든 표정이나 행동 같은 비언어적 방식으로든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침착하게 그리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돼요. 무례한 사람을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사실 그건 대부분 불가능해요. 우리는 상대의 성격도 말투도 삶의 태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지치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한계가 많아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거기서 내 주체성이 생겨요. 말할지 침묵할지 자리를 피할지 눈빛을 쏠지 그 모든 반응은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건 온전히 나의 몫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법만 배웠어요. 모임 분위기 망칠까봐 참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억지 웃음도 짓고 그런 삶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나를 위한 건강한 공격성을 갖추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연습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워도 조금씩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맞는 반응을 시도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 덜 속상하고 더 당당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더 당당한 나를 위한 감정 조절 방법을 위에 영상에 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과 관계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